1조 원대의 거액을 상속받은 미모의 여성, 그런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 미모의 상속녀인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이번 소식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사건은 201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국내 아주 큰 그 통신업체 직원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요.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만나고 싶다. 예. 그런데 나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상속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뇌종양을 앓고 있어서 시한부 인생 1, 2년밖에 살 수 없다. 그런데 좀 우리가 좀 만남을 가져보자. 이렇게 통화가 되면서 접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사람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나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냥 낯선 여자에게 전화가 예. 왔다고 해서 그냥 서툴리 믿을 사람은 많지 않겠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상당한 미모의 사진을 보내왔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려 1조 원이 들어있는 예금 증서까지 보내왔고요. 1조 원짜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고급 외제 자동차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자꾸 보여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은 와 정말 대단한 재력의 소유한 여자가 미모의 여성이 안타깝게도 불치병을 걸렸구나 라면서 안타까운 동정심을 갖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사귄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요. 계속 통화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엔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요. 예. 자, 우리 같이 이제 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남은 인생은 같이 좀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같이 살 집을 좀 알아봐다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친구는 국세청에 다닌다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웬 한 여성이 정말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재력가 누구의 친구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같이 살 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니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집안 싸움이 나서 소송이 걸리고 해서 이 예금 계좌가 막혔다. 예. 당장 생활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 얘기부터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그동안 너무 안타깝게 이 동정심 어리게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넨 겁니다.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먹고 쓰는 것만 4,700만 원을 결제한 겁니다. 그랬군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확인이 되고 의심을 하게 되니까 이 여성이 어떻게 했느냐.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라 되려 사기 행각 넘어서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협박을? 그렇습니다. 뭐라고 협박을 해요? 내가 너 나 만나주지 않고 돈 이런 거 해결해주지 않으면 너 성폭행범으로 내가 신고할 거야. 그래요? 아니 무슨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뜬금없는 소식이 소리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기에는 이 여성의 주장이 너무 거칠고 엄청난 주장을 폈거든요. 예. 너 회사 일단 못 다니게 하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남성 쪽에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손 변호사님, 네.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덤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도 이제 그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그 당시 판결문을 좀 보시면은요, 사기죄, 또한 협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 그 비록 2,450만 원을 공탁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이제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했고요. 또한 그 이 피고인의 경우에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자신의 그 총대를 스스로 하지 못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어찌 보면은 뭐 피해자나 가해자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서 범죄를 저지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맑게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아주 재밌는 정보가 숨어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